네. 가죠. 내일 드디어 기말고사 시험장 들어가요. 선생님 약속대로 내일 시험에 100번 나오는 거, 100번 나오는 거, 영상 찍어갖고 보내주기로 했죠. 이거 꼭 한번 봐야 된다. 꼭 한번 봐야 돼. 그리고 내일 잘 봤어요. 라는 연락 꼭 주시길 바래요. 믿어요. I believe. 잘 볼 거야. 실수하지 말고요. 일단 얘는요. 변수가 두 개 주어졌네. 보통 시범문제라 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준비하는 건 시범문제인데 확률에서 하나만 있으면은 조금 쉬우니까 확률에서 하나만 있으면 좀 쉬우니까 두 개를 준 것 같고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우리 정규 분포가 아마 주어진 것 같아. x에 대한 확률 변수는 평균은 m이고 시그마는 6이고 y에 대한 확률 변수는 평균이 50이고 그 다음에 얘는 풀베타는 시그마라고 그냥 대체했네. 그리고 y가 앞으로 이제 x로 바뀌는 식을 준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한번 풀이 들어가 볼게. 이건 문제 줄 거야. 39 이하의 확률이 얼마다? 0.9332. 그럼 빨리 뭐 하셔야 돼? 표준화. 빨리 Z로 바꾸셔야죠? Z로 바꾸는 작업 들어갈게. 39를요. 뭐 평균을 빼야 되는데 평균이 없네. 그럼 주지 말고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시그마는 6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이게 표준화 완료된 게 확률 D겠군요. 0.933이니까 얘는 어디로 가라? 2하니까 왼쪽으로 가라. 종모양의 우리 정기분포 목선에서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0.5를 뒤덮어야 되니까 한 오른쪽에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네. 그래서 요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0.933이. 우리는 알고 있죠? 이거 얼마라고요? 0.5. 그럼 재빨리 하는 적은 뭐야? 전체가 0.933이니까 0.5 빼면 얘가 0.4332. 그럼 빨리 Z표 문제에서 줬어. Z표가 0.4332를 읽으면 얼마다? 1.5다. 그렇죠? 이건 표를 읽은 거죠. 근데 얘는요, 우리가 이거 계산했잖아. 그럼 우리가 계산한 거랑 표를 읽은 Z값이랑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죠. 하나는 분수, 얘는 분수가 아니야. 분자는 39-m은 6하고 1.5 곱하시면 되죠. 요 정도야. 1.5하고 6 곱하면 9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m 넘어갔고요. 그 왼쪽으로 오니까 m은 30이라고 일단 하나 구해놨네. 그래서 여기 30으로 체인지해놨죠. 됐죠? 또 하나 조건풀이 이번에 시그마 나올 거네. 시그마. 들어갈게요. 이번에 y에 대해서 주어진 정보. 아이고,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 건데 아주 0.5보다 작은 값이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z와 표준화 하신 거죠? z값이죠. 얘 z값. 그랬더니 0.1587이니까 얘는 어디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0.5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되니까 한 요 정도의 볼륨 넓이를 가져야 되겠다. 맞죠? 얘는 뭐 53에서 50배니까 시그마분의 3이냐. Z로 바꾼 값이 시그마분의 3이구나. 근데 얘가 0.1587이니까 이 전체는 얼마다? 0.5다. 그러면 0.5에서 요만큼 0.1587 빼니까 얼마? 0.3413의 Z값을 갖겠죠. 표보면 얼마 나와? 1 나올 거야. 그래서 시그마가 3 다 구했다. 그래서 m은 30이었구나. 시그마는 3이었구나. 이제 구해놨어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y에 대한 확률 변수를 x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나타내니까 이건 대부분 뭘로 푸냐면 평균과의 관계식과 그 다음에 뭐 분산도 괜찮은데 시그마가 너무 간단하니까 x하고 y의 평균과 그 다음에 시그마의 관계성을 가지고 풀고요. 그 다음에 첫 출발은요. y에 대한 식이 나왔으니까 이 y와 그 다음에 시그마 y를 출발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야. 출발 한번 해볼게요. 이 y는 50이라고 y에 대한 확률 변수는 50이라고 문제에 아까부터 나와 있었어. 근데 얘는 변환이 가능하죠. 왜? 문제에서 식이 좋기 때문에 ax 플러스 b니까 그대로 집어넣네. 그 다음에 우리 평균이 바뀌면 이 변화 공식 있죠. a가 앞으로 튀어나오시고 그 다음에 상수함을 더한다는 거. 그럼 얘 뜻은 뭐야?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이죠. x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x에 대한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이 얼마? 30이다.
그러니까 30 집어넣으니까 30 곱하기 A 플러스 B가 50이라는 첫 번째 가관법식이 나온 것 같아요. 가관법식. 이거만 시그마로 하나만 더 빼죠. 시그마 Y는 얼마다? 3이다. 3이다. 그러면 Y에다가 역시 AX 플러스 B 집어넣고요. 그럼 얘 변화공식은 A가 앞으로 훅 나가시죠. A가 앞으로 훅 나가시고 B는 의미가 없죠. 그럼 얘는 원래 절대값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문제는 전부 다 99.9% 양수니까 절대값 크게까지는 솔직히 관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은요. 여기 3은 시그마 x, x에 대한 표준변자 저기 있잖아. x에 대한 표준변자 얼마라고요? 6. 그러면 여기다가 6 대입하니까 6a가 3이니까 a는 얼마? 2분의 1. 다 구했네. a가 2분의 1? a가 2분의 1이니까 아직 못 들고 있네.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a가 2분의 1이니까 15니까 30으로 나오고 있네. 됐다. 문제에서 뭐하래? a하고 b를 더한 다음에 10배를 떼기래. 그냥 분수 계산하기 싫어서 나는 분배한 것 같아. 10a하고 10b를 구하면 되는데 a가 얼마였지?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오징어. 그 다음에 b가 35니까 10배 350 더하니까 355 이렇게 나오는 심화 문제 있어요. 어려워. 내일 아마 선생님 예측에는 뭐 이렇게 심하게 틀다가는 오류가 발생할 테니까 숫자 정도만 바꿀 것 같아요. 선생님 그때는 숫자 정도만. 됐죠? 다시 한번 큰 총평만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 확률 배수 2개 준 거야. xy 확률 배수 2개 준 거야. 그쵸? 그러면서 중간에 미수 하나씩 이렇게 뻥뻥빵 뚫어놨어. 그럼 얘들을 구하라고 우리 확률에 대한 값을 줘서 표준화에 대한 값이 Z표를 보고 얘는 표준화했더니 1.5랑 같다. 어떻게 알았지? 요 값을 얘를 해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얘 Z값을 구해봤더니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개 N값과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을 구하였죠. 됐지? 근데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건 뭐야? Y라는 변수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뭘로 출발해라? B와 E 뭘로 출발해라? 시그마와 E 됐지? 됐지? 잘 짚어줬어. 그러면 E와의 평균은 Y에 대한 평균 나왔는지 확인하시고 나오면 갖다 쓰시면 되고 시그마 Y에 대한 표준변차는요 3 나왔으니까 예 갖다 쓰시면 되고 근데 집어넣어서 변한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잘 할 거라 믿어요. 그렇죠? 2번 한번 쭉 한번 눈을 보는데 5초 10초만 드리고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오, 지금 밤 12시가 다 될 것 같아요. 얼른 찬영이 갈게. 얼른 보내줄게. 그쵸? 그래서 얼른 보고 내일 시험 잘 보시길 바래. 두 번째 찍는 문제는요. 이것도 되게 어렵고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대부분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확률 변수를 조금 이렇게 새롭게 변환하면서 또 용제 조금 어려웠던 게 그 확률 변수 값이 너무 컸어.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그냥 이거 조금 새로운 개념을 알려주기 좀 싫어갖고 그냥 했는데 오늘은 그냥 조금 그냥 좀 약간 변환법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알아는 좋고 근데 이거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우리가 했던 거 있지. 그냥 긁고 평균 마시고 그 다음에 분산은요 제곱에 대한 평균 제곱한 값들의 평균에서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빼시면 되고 그러시면 되는데 숫자가 너무 커 9, 10, 11 이렇게 나오거든. 일단 가볼게요. 일단 주머니에 공이 있었대. 몇 개? 4개 공이 있었고요. 가장 작은 숫자는 4라는 공,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그렇게 크진 않지만 7이라는 거. 근데 뭐 하겠대? 2개 공을 끄집어내서 버리겠다? 아니 2개 공을 이렇게 끄집어낸 다음에 그 안에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더해보겠대. 그래서 확률 변수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 5, 6, 7이라는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확률 변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제일 작은 때가 얼마야? 4, 5 더했을 때가 얘가 9점. 그래서 확률 변수를 이제 구해놓은 거라고. 제일 큰 건 얼마야? 6, 7 더할 때가 13이죠. 그러면 웬만하면 9부터 1차이씩 확률 변수가 다 생기겠죠. 그러면
10도 있을 거고 11도 있는데 다 찾은 거야. 얘는 구간을 올리면 4하고 하나밖에 없고요. 10일 때는 4하고 6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11일 때는 4, 7, 5, 6 있을 거고 12일 때는 5, 7 있을 거고 13일 때는 6, 7 있을 거고 그렇지?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확률 분포표를 은근히 작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 경우수는 몇 개야?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시행이니까 6이니까 6분의 1로 전체 경우수를 확정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해당 경우수가 1개, 1개, 2개, 1개, 1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확률 분포표를 세팅했다는 얘기는 뭐 구했다는 얘기? EX 구하시고요. 분산을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균차를 구한다는 얘기죠. 근데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했는데 9하고 6분의 1 긁고 10하고 6분의 1 긁고 더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너무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어디서 생겨? 우리 분산 구할 때 생긴 거죠. 요거 평균에서 x를 제곱해서 81, 100, 121, 144, 169 그래서 조금 새로운 개념인데 조금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으면 이거 쓰시고 아니면 우리가 했던 대로 하시면 돼. 선생님 알아. 우리 친구들 분명히 확률 분포표가 나왔을 때 평균, 분산, 표현편차 그거는 정확하게 구할 줄 안다라고 내 눈으로 확인했고 우리 친구들 분명히 그거 알아.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살짝만 알려줄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한번 도전해볼게요. 근데 일단 평균을 구해야 돼. 평균은 긁으면 되잖아. 긁고 그럼 더하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 친구 해봐. 근데 요거 하나만 TRP 하나만 가져가봐. 왜냐면 확률 분포표를 작성했는데 이건 중요한 시험이 많이 나오죠. 수능에도 많이 나왔고 그럼 그만큼만 똑같은 게 맞네. 그치? 근데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 11이라는 값에 대한 이 확률에 대해서 좌우값이 대칭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왼쪽으로 한 칸이 6분의 1이지 오른쪽으로 한 칸이 6분의 1이 같네. 왼쪽으로 하나 이게 6분의 1이지 얘도 하나 이게 6분의 1이지 이렇게 좌우 대칭일 때는요. 이거 외우면 되게 좋다. 확률이 이 가장 가운데 값의 경계로 좌우값이 대칭으로 서로 같으면 이 가운데 요 확률 변수 값이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평균 역할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얘는 바로 EX가 얼마? 11이라는 걸 바로 구할 수 있다고. 평균이 11이라는 걸 구할 수 있다고. 평균이 11이라는 걸 구할 수 있다. 이거를 그냥 자기가 우리 늘 하던 대로 긁은 걸로 해봐도 돼. 됐죠? 이거 알아놓으시면 편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요거예요. 확률 변수 숫자가 클 때 막 제곱하면서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뭘 이용할 거냐면 분산이 태어났을 때부터 정의가 안 했어. 분산이요. 우리가 했던 거는 뭐냐면 태어날 때 정의가 아니고 확률 분포표를 좀 이렇게 세팅해갖고 만들어준 공식이거든. 제곱한 것들을 평균해서 평균적으로 뺀다. 근데 그 이전에 분산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냐면 분산은요 편차를 제곱한 것들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걸로 태어났어. 한번 외워볼게. 편차 알려줄게. 편차는 뭐냐면 나의 확률 변수 값에서 평균을 뺀 거. 나의 확률 변수 값에서 평균을 뺀 거. 확률 변수는 다 다를 거 아니야. 여기서 평균 빼고 여기서 평균 빼고 여기서 평균 빼고 그래서 그 편차를 구하고 그럼 그냥 제곱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 편차를 구하고 제곱해서 걔네들의 평균을 구하는 게 원래 분산을 시초했다고. 한 번만 해볼게. 분산은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면 확률 분포표에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 편차 제곱을 나는 구할 거야. 그치? 그러면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을 어떻게 하는 거야? 변수하고 확률을 긋는 거잖아. 그러니까 편차 제곱하고 확률을 우리만의 표현이지 긋는다. 긁으면 뭐가 나온다? 분산이 다이렉트로 나온다. 그래서 조금 쉬운 건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뭐 구한다? 편차를 구한다. 편차를 공 써놨어. 확률 변수에서 평균, 이 문제에서 11이었죠? 확률 변수에서 평균 빼는데 그 위에다 적는 게 완전 추천. 편차는요. 확률 변수 9에서 11을 빼니까 마이. 확률 변수 10에서 11을 빼니까 마이. 확률 변수 11에서 11 빼니까 0.
확률 변수 12에서 11 평균 빼니까 1, 확률 변수 13에서 평균 11 빼니까 2. 됐지? 그런데 뭘 구해야 돼? 편차 제곱을 구해야 되니까 마이 제곱 4, 마이 제곱 1, 0 제곱 0, 1 제곱 1, 2 제곱 4. 됐다. 이제 뭐 할 거야? 분산 구할 거야. 분산이 뭐라고? 편차 제곱 구했니? 응. 그러면 너 편차 제곱 구했으면 확률 분포표에서 편차 제곱값과 확률을 긁어. 편차 제곱값과 확률을 긁는다는 표현이 뭐야? 곱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긁었네. 또 4하고 6분의 1을 긁었고요. 이번에 1이라는 편차 제곱과 그 다음에 6분의 1이라는 확률을 긁었고요. 순차적으로 0하고 6분의 1을 긁었고요. 1하고 6분의 1을 긁었고, 이거죠. 1하고 6분의 1을 긁었고, 4하고 6분의 1을 긁어서 쭉 계산해봤더니 얼마 나오냐면 3분의 5. 이게 바로 뭐다? 분산값. 그러면 우리는 뭐 구할 거냐면 시그마까지 구해놓자. 아예 시그마까지. 이거는 시그마 조금 쓰는 문제였더라고. 그럼 시그마 어떻게 구해? 분산을 일단 루트 씌우면 되죠. 3분의 5에다가 루트 씌워서 얘는 쪼갤게. 루트 3분의 루트 5. 유리야. 분모에 루트 있으면 싫잖아. 그래서 루트 3 곱해서 3분의 루트 15라는 시그마 값을 구해놨네. 일단 쓰자. 구해놨네. 얘는 얼마라고? 3분의 루트 15. 그리고 우리 최종적으로 문제를 바라봤더니 뭐였냐면 요거였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문제가 뭐였니? 보니까 요거를 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 여기서 A 갖고 하는 것 같아. 보면 일단 변환 들어갈게요. 변환 시그마에 대한 이게 함수식 변환이니까 A가 앞으로 튕길 거고요. 튕겼네. 그치? 그 다음에 마치는 의미가 없었죠. 근데 이 X가 그냥 X야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이죠. 그러면 우리 정말 힘들게 외웠잖아. 표본 평균에 대한 시그마는요. 1to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1to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변환 들어가신 것 같아. 근데 아까 n이 몇 번이었냐면 4번이었다고. 그치? n이 4번이니까 n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2로 바뀌겠네. 그럼 a 곱하기 2분의 시그마. 그 값이 얼마냐면 문제에서 루트 15라고 줬다고. 그러면 시그마 아까 구했는데 여기다 시그마 구했는데 이 시그마를 여기다가 푸르륵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루트 15는 a 곱하기 얘는 2분의 1을 빼세요. 2분의 1에 3분의 루트 15니까 루트 15 약분하니까 6분의 a가 1이니까 a가 얼마? 6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너무 어색한가? 너무 어색하면 우리가 했던 방법을 해. 다시 이 문제 좀 어려웠던 거는 확률 변수를 다시 한번 세팅한 거야. 뭐래? 4, 5, 6, 7인데 두 개씩 더해보래. 그럼 제일 작은 거 9였고요. 제일 큰 거 13이었으니까 확률 변수 다시 한번 세팅했고 그에 대한 총 6가지 4C라는 왜 4개 숫자 중에서 2개를 뽑을 거야? 총 경우에 있으면 6가지가 벌어지는데 그 중에 9가 되려면 한 가지, 10이 되려면 한 가지를 해서 다 찾은 거야. 됐지? 그러면 여기서 평균 관리 생겼는데 평균은요 긁으면 되는데 요거 하나 TIP 팁 1을 알려드렸죠. 그렇죠? 이 확률에 대해서 대칭형일 때는 이 왼쪽의 첫 번째 값과 오른쪽의 첫 번째 값이 같으면 또 왼쪽의 두 번째 값과 오른쪽의 두 번째 값이 서로 같으면 이걸 대칭이라고 불러. 보통 우리 5개 정도 나오잖아 평균 변수는. 됐지? 그러면 이 가운데 값이 여기 바로 뭐다? 평균이다. 이거 외워놓으면 되게 편하고요. 나 뭘 같다. 그래서 긁고 더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확률 변수 x가 너무 클 때는요. 우리 가장 분산에 태어날 때부터 공식을 이용하는 게 좋아. 편차 제곱을 구하신 다음에 확률하고 긁으시면 돼. 편차는 뭐라고? 확률 변수에서 평균 뺀 거. 그렇지? 그래서 위에다가 확률 변수에서 평균 뺀 거를 다 기록해놨고요. 그걸 제곱했고요. 그럼 이 편차 제곱과 확률을 그으시면 분산이 조조존 나왔더라고요. 됐죠? 그럼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였냐면 A 값 구하래. 무슨? 요 주어진 관계식을 만족하는 A 값 구하래요. 됐죠?
그럼 A 값 구하니까 일단 변화 들어간 거죠. A 앞으로 폴쭉 뛰어나오고 마칠 없애고요. 그죠? 근데 얘는 표본 평균에 대한 시그마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적용해서 갈아 꼈고요. n은 4였으니까 루트 4 2니까 A 곱하기 2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될 거고 시그마 아까 구했다 안 구했다? 구했다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죠. 대입했더니 A 값 나오는 거. 됐죠? 휴.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찍어보자. 하나만 더 찍어볼게요. 조금 설명을 조금 빠르게 끝내고 싶어갖고 미리 판서 좀 해놨어요. 출발 한번 해볼게요. 출발 한번 해볼게요. 얘도 아까랑 첫 번째 문제랑 똑같은 패턴인데 확률 변수 두 개를 줬어요. x하고 y를 주고 그 다음에 우와 나쁜 놈. 평균하고 시그마 안 가르쳤네. 더 나쁜 놈. 우와 얘도 평균하고 시그마를 아예 가르쳐줄 생각이 없었나 봐. 됐죠? 근데 쟤네들이 필요하다고. 어떻게 보냐면 문제에서 첫 번째 조건 25부터 m1까지에 대한 확률을 구해보면 0.3413이고요. 그 다음에 m1부터 70까지의 확률을 구해보면 0.477이라는 이 정보를 가지고 뭘 한다고요? Z와 표준화를 해보면 무슨 정보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화 들어간 거죠. 25에서 어쩔 수 없지 뭐 m1이라는 걸 빼고 시그마 1으로 나눈 거라 m1에서 m1을 빼고 좋다. 분자가 0이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된 거고요. 맞죠? 그러면 0부터 왼쪽에 Z값까지 계산했더니 뭐가 나왔다? 얘가 0.3413이 나왔대요. 어머? 근데 0.33일 때 Z값은 얼마야? 1이죠. 그러면 이 말이네. 우리 너무 잘하는 거죠. 0부터 1까지가 얘가 0.3413인데 하나 또 있죠. 어디? 0부터 마일까지도 same. 얘도 0.3413인데 얘는 0보다 작은 값이니까 이게 얼마였다? 마이너스 1이었다. 그래서 얘 가감법식을 하나 구했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얘도 표준화했어. M1에서 M1 M1을 빼니까 X에 대한 얘기고 Y에 대한 얘기는 없을 것 같아.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M1에서 M1을 빼니까 여기는 0으로 처리가 될 거고요. 그럼 70에서 M1 빼고 10분의 나오니까 이거에 대한 확률 값이 얼마 나오냐면 0.477이. 그러면 0.4772가 나온 게 얼마야? 2였죠. 근데 얘는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이니까 이게 실제로 2였다는 얘기죠. 그럼 두 개를 모아자 가감법하자. 두 개를 모아자 가감법하자. 하나는 분수, 얘는 분수가 아니면 분자는 얘하고 얘 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가감법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m1을 오른쪽 넘겨서 예쁘게 다듬어 놓고요. 여기서도 70 마이너스 m1은 얘 두 개를 곱한 거니까 얘를 우변을 넘겨서 예쁘게 세팅하는 거죠. 두식을 뭐 하면 좋을까? 뺐네. 두식을 뺐네. 두식을 빼면 m1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2 시그마를 빼니까 마이너스 3 시그마, 25를 70 빼니까 마이너스 45, 시그마 15, 시그마 나왔으니까 15 집어넣으니까 넘어가면 m49였다. 그래서 얘가 얼마였다? 40. 얘가 얼마였다? 15. 그래서 x에 대한 확률 변수는 완벽히 구해놨네. 그런데 저 y는 아직은 못 구한 것 같아. 그래서 얘를 구해라 라고 조건이 하나 또 나온 거죠. 이렇게 조건이 하나 또 나온 것 같아. 그래서 뭐 한다고요? 표준화. 뭐 한다고요? 표준화 들어갈게요. 3x 플러스 70에서 평균 40 이거 구해놨네. 이거 이용하면 되겠다. 그리고 시그마 15를 표준화 작업 끝났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3으로 바꾸면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제일 마지막 값으로 확정을 시게. 그 다음에 요요 왜 y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 그냥 상리했지 뭐. 2x 플러스 90에서 m2라는 값을 빼고 그 다음에 시그마 2로 나눈 거. 그치? 이제 표준화 끝났네. 그런데 왼쪽으로 가는 새끼랑 오른쪽으로 가는 새끼를 더했더니 1이네. 그러면 이거 얘 둘이 같았다는 얘기지. 이거잖아. 만약에 0이면 여기를 아무나 하나 잡지. 이거 어려운 게 아니야. 여기 2라 그럴게. 그러면 이 왼쪽에서 가는 놈이랑 그 다음에 이 오른쪽으로 가는 놈이랑 다 더하면 얼마예요? 이게 바로 꽉 채우니까 1인 거죠. 2인 거죠. 그러니까 같다는 얘기야. 얘가 Z가 2 이상, 2 이하랑 Z가 2 이하랑 그 다음에
Z가 2 이상에 대한 확률값 구하면 얼마라고요? 1. 얘는 이그제 얘를 하나 든 거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개가 어때? 같다. 이걸 이용하셨네. 그러면 얘랑 얘가 서로 어떻다? 같다고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뭐 어려운 말로 황들식이라는데 그냥 왼쪽 오른쪽 완전 똑같은 모습으로 한 데랑 비교할게. 오랜만에 하트라네. 하트 5분의 1x 5분의 10 5분의 2 얘도 하트 그럼 시그마 2분의 2x가 시그마 2분의 90-x 그러면 얘 x 앞에 계수 시그마 2분의 2가 5분의 1이 되면 되는 거죠. 5분의 1이 시그마 2분의 2 그러면 왼쪽 분수 오른쪽 분수 직레그 5하고 2 곱한 게 12 시그마 2하고 1 곱해서 시그마 2 확보. 자 마지막 상수함 플러스 2랑 오 끔찍해. 예, 시그마 2분의 90-x가 어떻게 되니까 아까 시그마 2가 10이었어. 시그마는 나왔으니까 또 분자는요. 둘이 곱해서 20이니까 M2 값이 나오더라. 됐네. M2 값은 70이었고요. 시그마 2 값은 10이어서 두 개 더해보니까 80이네요. 80이라는 답이 선생님 매일 세 번째 찍는 문제 같아요. 어때요? 그냥 좀 암산을 되도록 안 하려고 노력했고 암산을 안 하다 보니까 풀이가 길어졌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리마인드 할게요. 지금 x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y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평균 표준편차가 4개를 다 구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식상으로 얘기하면 총 4개의 식이 주어졌는데 일단 이 x쪽은 어떻게 구했냐면 우리 표준화를 통해서 구해냈다는 얘기죠. 표준화를 통해서. 그치? 표준화를 구해보니까 얘가 0 왼쪽에 대한 z값이 얼마였다? 0.3413이었으니까 원래 양수일 때 1이니까 얘가 얼마?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0 오른쪽에 대한 값이 0.477인데 그때 z가 얼마래? 2래. 그럼 얘가 그냥 곧바로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 값을 구했다? 연립이라고 하죠. 연립해서 시그마 1, M1 구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2, M2는요 이제 주어진 식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얘를 표준화, 그러니까 결론이 얘죠. 왼쪽으로 쭉 가느라 오른쪽으로 쭉 가느라 서로 어떻다? 같다. 근데 여기서 같다는 뜻이면 안 돼요. 왜냐면 Z로 변환했을 때 같아야 돼. Z로 변환했을 때 얘네들 서로 평균이 틀리니까 바로 같다면 안 돼. Z로 변환 작업 끝났고요. Z로 변환 작업 끝났고 이 두 개 어떻다? 같다. 그래서 X 있는 애랑 X 있는 애 비교했고요. 숫자 있는 애랑 숫자 있는 애 비교해서 M2, 시그마 2 구했던 거 같아. 그럼 바로 답이죠. 됐죠? 끝났어요. 일단 요 세 문제는요. 오늘 세 문제 설명했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수학 시험장 들어가서 잘 볼 텐데 거기에 꼭 나오지 않을까 싶은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 꼭 잘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열심히 했고요. 고생한 거 쓰면 알고요. 그러니까 후회 없이 시험장 가서 잘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먼저 내가 자신 거, 내가 많이 봤던 거 그 문제부터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일단 가 본 다음에 너무 한 문제에 집착해서 시간 오래 잡아먹으면 안 돼요. 요거 시간 오래 걸릴 것 같다. 이거 감이 안 오는데 그거는 조금 뒤로 넘기시고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셔. 그래갖고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는 1등급을 100점 목표보다는 100점 맞추면 뭐 자랑 안 하면 되지. 그래도 그냥 1등급이나 이렇게 등급이 높은 걸 조금 해서 우리 1등급 컷이 100점이 아니잖아. 그쵸? 때로는 뭐 90점 이상, 때로는 80점 이상, 더 심할 때는 70점 이상 될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조금 남들보다 득점력을 높게 받으려면 남들보다 실수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 하여튼 그동안 고생했고요. 이 통계 단원이 계산 실수가 많거든. 계산 실수 없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고생했어요. 아이고. 그래 일단 요거 한번 잘 들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일단 영상을 여기서 마감할게. 안녕. 내일 잘 봐요.